고! 달슨의 라이브. 오늘 주말에 그 라리가 아주 센 경기 있죠? 엘 클라시코 있죠. 오늘 그 얘기 해야죠. 그러면 그쵸. 이번 주말은 아무래도 라리가는 이 경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아 그럼요. 예. 일단 라리가 우승 경쟁이 굉장히 지금 흥미로워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제도 뭐 분석실에서 다뤘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세 팀 중에 누가 우승할 거냐? 우승할 거냐? 네. 일단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거의 이제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와 10점 차이 이상이 나던 상황에서 최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2월, 3월 이 시즌 흐름이 굉장히 안 좋죠. 뭐 코로나라든지 그러면서 부상이라든지 계속 부상 뭐 하면서 경기력도 안 좋고 하면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바르셀로나가 1점 차이, 레알 마드리드는 3점 차이인데 여기서 이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붙게 되죠. 이번 그러니까 주에. 기본적으로 엘 클라시코 자체도 그냥 빡센데 그쵸. 이번엔 이렇게 우승 경합에 막 3점 차로 세 팀이 모여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말에 빡 만나니까 그쵸. 이번엔 진짜 우승이 걸려있는,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도 이 경기 결과는 되게 중요하고 그럼요. 세 팀에게 뭔가 결정타를 날 수 있는 엘 클라시코가 그쵸. 됐다. 이제 남은 경기 9경기인데 이 두 팀의 경기에서 이기는 팀이 아무래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우승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아,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엘 클라시코에서 이번에 지는 팀은 약간 우승 경쟁에서 좀 멀어지고. 조금 멀어지겠죠. 경기도 뭐 남은 수가 많지 않으니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 못 나오는 선수들을 좀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카르발, 라모스, 바란, 아자르가 부상으로 되어 있는데 바라는 코로나 아니에요? 코로나, 바란도 이제 뭐 코로나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카르발과 아자르는 복귀가 조금 임박해 있긴 해요. 아자르 복귀하면 뭐 하려고요? 근데 인터뷰를 했나? 네네. 최근에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훈련 사진. 네네네. 살이 많이 빠졌어요. 아, 진짜요? 네, 홀쭉 빠졌어요. 그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와 있는 배에서 네, 확실히 빠졌어요. 야, 이게 전문용어로 이제 반가이 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잘 못했다고. 마지막에 이럴 때 한 방 하면 아, 그쵸. 다 그냥 앞에 숙제되는 거야. 베일도 막 못 나오다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오버헤드 킥 나고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또 아자르가 나오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고 카르발은 이미 팀 훈련까지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두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뭐 라모스와 바라는 이제 확실히 못 나오고요. 오케이.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쿠티뉴 파티는 뭐 이미 계속 그렇고 뭐 네트도 부상이고 피케가 이번에 또 부상으로 좀 빠져 있죠. 오케이. 서로가 어찌 보면 좀 공백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네요. 그쵸. 물론 최근에 더 추가적으로 된 거는 레알이 그쵸. 추가적으로. 왜냐면 뭐 파티야 뭐 거의 시즌 아웃이었으니까. 일단 바르셀로나는 피케가 없기 때문에 피케가 3백의 중앙에서 이제 선수들 왼쪽에 있는 렁글레, 오른쪽에 있는 민구에사를 좀 이제 조율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피케가 없으니까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더용이 이제 배치되면서 더용이 이제 민구에사, 렁글레한테 좀 지시를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혹시 이제 아라우오가 이제 부상해서 좀 컨디션이 이제 거의 많이 회복돼서 나올 수가 있는 상태이긴 해서 혹시 아라우오가 나오게 된다면 이 아라우오가 중앙 수비수로 나오게 되면 더용이 한 칸 올라가서 미드필더로 출전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더용이 나온다면 왼쪽과 같은 그림이 될 테고 혹시 아라우오가 출전하게 된다면 아라우오가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아라우오가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고 더용은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되는 저런 3-5-2 형태가 되겠다. 이 두 개의 옵션을 다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사실 왜 백스리가 의미 있냐면 저 부스케스가 맞아요. 좀 약하잖아. 이제 물론 패스 줄기는 있는데 활동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그쵸. 나이 들고 그래가지고 저 부스케스를 받쳐주려고 백스리 쓰면서 이게 좀 올라간 거라. 그쵸. 백스리는 안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용의 역할이 더용의 위치가 이제 좀 중요해졌죠. 그러게요. 더용이 중앙 수비수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리버풀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평소에 쓰던 4-3-3 왼쪽 그림처럼 4-3-3을 쓸 수도 있고 왼쪽이 가장 익숙한. 그렇죠. 그리고 뭐 모드리치가 리버풀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체력 관리를 위해서 발베르데가 저 자리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경기력이 조금 안 좋다가 반전을 좀 이뤄낸 게 레알 마드리드도 3백이란 말이죠. 리그에서. 그래서 저렇게 3백을 사용하면서 맨디, 나초, 밀리탕 그리고 왼쪽 윙백에 마르셀로가 출전하는 이런 전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재밌다. 전 사실 이렇게 그냥 뭐 할 때는 이런 게 참 재밌어요. 막 이게 막 이렇게 한번 세보는 거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얘네가 내가 만약 감독이면 진짜 어떻게 써볼까? 이거 참 재밌어. 저는 기본적으로 저 같으면 오른쪽 걸 쓰겠어요. 백스를 쓰겠어. 제가 만약 레알 감독이면.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지난번 이게 네. 지금 세 팀 알레티하고 네. 바르셀로나하고 네. 레알하고 요 우승 다툼에 있어서 레알에 있어서 최고 변수는 결국은 챔피언스리그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일정이 주중 경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바르셀로나하고 알레티아 아프긴 하지만 챔스를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리그만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레알은 백스리 변화를 주면서 어쨌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약간 좀 변화를 좀 줘봐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관리는 좀 해야 되니까 3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충분하다. 충분해 보인다. 그리고 3백 나올 때도 모드리치 대신에 발베르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기도 하고요. 로테이션. 커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엘클라시코에 또 전술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조금 살펴봤는데 지난 경기에서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들어왔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짧게 풀어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롱패스가 또 있었죠. 아, 이 장면 진짜 저 크로스의 롱패스 또 비니시우스의 침투. 비니시우스 왜 갑자기 골 많이 넣었어? 갑자기 0점이 잡히면서 갑자기 내가 성실하게 뛰긴 했었는데 골을 잘 못 넣었었는데 네. 또 제가 한번 또 그 결정력에 눈 뜨기 시작하면 또 거침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저 크로스와 비니시우스를 활용해서 바르셀로나가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들어올 때 저렇게 또 카운터를 한번 날릴 수 있지 않을까. 바르셀로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 이제 바르셀로나라고 하면 보통 이제 바르셀로나를 상대하는 팀들은 수비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압박해서 볼을 빼앗아오자 이런 팀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3백으로 전환했을 때 가장 포인트 중 하나가 덴벨레를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알바와 데스트를 윙백처럼 기용해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상대가 압박 들어올 때 저 선수들이 빠른 발을 활용해서 쭉 뛰어나간다는 것. 그래서 오히려 짧게 풀어나가는 것보다 그냥 한두 번 패스로 저 덴벨레가 수비 뒷공간 뚫어내면서 아까 비니시우스처럼 뚫어내면서 탈압박을 해버리는 거. 요게 이제 바르셀로나의 좀 포인트 중 하나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메시와 카세미르의 대결. 그러니까 늘 이제 알클라시코가 최근에 이제 벌어지면 저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했죠. 바르셀로나가 공격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할 때. 그래서 메시가 결국에는 바르셀로나도 이제 공격을 전개할 때는 메시를 통해서 데스트나 알바, 덴벨레 또 혹은 그리즈만에게 패스를 뿌려준 선수는 결국엔 메시고 또 그 메시를 막아야 되는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르니까 저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리버풀전에서 카세미르가 엄청난 수비력을 보여줬죠. 아, 그러니까. 네. 비는 공간마다 다 가서 그냥 다 뺏어내더라고요. 태클 몇 개나 했더라? 다 쓸더라고. 그래서 그 카세미르의 이제 태클 좀 저 수비 라인 보호해주는 역할이 메시를 상대로 또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또 메시가 챔피언스리그 떨어져서 요즘 폼이 엄청 좋죠. 체력이 강하더라서. 그런데다 이제 저기 우리 회장님이 좀 마음 편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렇죠. 마음까지 아주 좋아졌어. 요새 하는 거 보면. 이제 메시가 압박을 받을 때 바르셀로나가 최근 잘 되는 게 그리즈만과 페드리를 통해서 볼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즈만도 이제 메시와 좀 공존법을 터득하면서 왼쪽 라인에서 좀 풀어줄 때가 많고 페드리도 중원에 있다가 3백에서는 쭉 올라와 주면서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또 맡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카세미르가 메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면 그때 이제 저 그리즈만과 페드리 이 두 선수가 좌우에서 좀 하프 스페이스에서 좀 풀어줘야 한다. 이게 이제 포메이션도 상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컨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4-4-2를 쓴다 그러면 상대가 그러면 상대가 중미가 둘이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허리 싸움이 포인트라고 감독이 생각하면 4-3-3을 서버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미드필더의 3, 상대가 2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메시하고 카스미르하고 싸우는데 페드리하고 그리즈만이 얼마나 숫자 싸움을 붙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단 감독 입장에서 요거에 대한 숫자 싸움을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사실 이런 게 되게 재미난 포인트거든요. 전술적으로 보자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기서 3백이 나올 수도 레알 마드리드가 꺼내들 수 있는 이유가 저 페드리나 그리즈만에게 붙어주려면 또 덴벨레가 한 선수밖에 없으니까 3백을 사용하면 뭐 맨디나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밀리탕이 조금 전진해서 저 두 선수를 압박해줄 수 있거든요. 빙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3백을 조금 꺼내들 수도 있다. 네, 이런 예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백스리를 쓰게 되죠. 아까 처음에 백스리 쓴다고 저 같으면 그랬는데 백스리를 쓰게 되면 가운데 있는 한 명의 센터백 남고 두 명의 양쪽 좌우 센터백은 올라가서 사람을 잡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가능하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공격 상황에서 어떤 게 포인트냐면 저 벤제마를 활용해서 최근에 이제 폼이 좋은 벤제마와 함께 폼이 좋아지고 있는 비니시우스와 아센시오의 움직임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벤제마가 사실은 수비를 끌어내는 움직임을 워낙 잘하는 선수인데 뭐 저건 워낙 뭐 주특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전반기나
최근까지만 해도 레알 마드리드가 벤제마가 끌어냈는데 뛰어들어간 선수가 없으니까 벤제마가 패스 주고 다시 뛰어 들어가서 벤제마가 득점하는 이런 패턴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비니시우스나 아세ን시오가 저 공간을 잘 침투해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 더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 수비수로 나오면 이 벤제마를 많이 방해해 줄 수 있을 만큼의 피지컬을 가지고 있느냐. 더용이. 어쨌든 벤제마가 좀 싸워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벤제마가 정말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붙어도 볼을 잘 지켜내고 유연하게 플레이하는 선수인데 더용 가지고 되겠느냐. 그렇다면 아예 그 조금 중앙 수비수 자리에서 조금 수비를 조율하는 역할은 좀 부족하지만 신체적으로 좀 더 우월한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아라우오가 좀 더 나와서 벤제마를 괴롭혀주는 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제 더용이 중앙 수비수로 이제 안 나오게 된다면 아까 아라우오가 나오게 된다면 그렇지. 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는 당연히 더용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최전방 공격수처럼 쭉 올라가 준다는 것. 이거 엄청 많이 나와. 그쵸. 더용이 저 위치에 서게 되면 진짜 그러면서 하프 스페이스로 엄청 올라가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자주 나오고 있죠. 최근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메시나 덴벨레나 그리즈만이 최전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로스가 올라올 때 더용이 침투에 들어가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면들. 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혹시 더용이 미드필더로 나온다면 저런 장면들을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용이 중앙 수비로 혹시 나오게 된다면 이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조금 하나의 공격 옵션을 좀 잃게 되는 것이다. 어느 위치에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좀 있겠네요. 이게 그래서 감독들이 전술을 짤 때 크게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되잖아요. 첫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자원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놔보는 거야. 우리 선수들이 지금 누구 부상이고 누구 못 나오고 누구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써보자. 두 번째, 상대가 근데 예를 들면 누구야? 상대에 맞춰서 얘가 미드필더 왼쪽이 강하니까 우린 그럼 오른쪽을 이렇게 하자. 또 옮기는 거. 상대에 따라서. 세 번째가 실제 경기 딱 들어가 봤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쵸. 그럼 그때도 바꾸는 거. 요 세 가지에 대한 게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냥 딱 뭐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선수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해 볼 선수가 아센시오. 최근 아센시오가 이제 큰 부상을 좀 당한 이후에 최근까지 이제 폼이 안 좋았죠. 아니 근데 저 너무 크게 다쳐가지고 한참 못 뛰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이제 과거에 그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고 맞아요. 이 리버풀전에서만 봐도 1대1 상황이긴 했지만 그 순간에 감각 있잖아. 알리송을 그냥 올려버려서 제쳐버리는 네. 그런 이제 센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벤제마가 이제 수비를 끌어당길 때 아센시오에게 기회가 난다면 또 아센시오의 좀 득점력이 좀 살아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다가오는 엘 클라시코 일정을 좀 보여주는 건데 네, 이번 주 일요일 4월 11일 이거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네. 일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레알의 홈에서 네. 누가 할 것 같습니까? 저요? 바르셀로나요. 오, 왠지 1초의 망설임도 없네요. 이 레알 마드리드가 리버풀 엘 클라시코 리버풀 만날 때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번쯤 놓칠 것 같은데 한 번쯤 자빠질 때가 됐다. 왠지 리버풀을 쉽게 잡고 있어가지고 리버풀은 왠지 쉽게 잡을 것 같고 다음 주도 근데 이번 주에는 좀 삐끗하지 않을까. 바르셀로나의 또 지금 기세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옆주수 형하고 네. 김현민 기자하고 똑같아요. 김현민 기자는 우승 바르셀로나 리그. 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기가 승부처라고 자기는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렇겠죠. 이긴 팀이 우승할 것 같다. 네. 알레티가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가지고 바르셀로나 걸었고 저는 무승부를 걸었거든요. 근데 무승부를 해도 저는 우승 가능성은 바르셀로나가 좀 높아 보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 경기 남았거든요.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만날 일이 없고 바르셀로나만 남았는데 바르셀로나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으면 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나겠죠. 바르셀로나가 이길 것 같다. 재밌겠죠. 여기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또 출혈이 좀 커서 수비 라인에 라모스도 없고 바란도 없고 이제 지난 리버풀전에서는 또 나초랑 밀리탕이 잘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게 좀 꾸준하게 나올 것이냐. 빅경기마다. 그 라모스가 챔스는 나올 수 있습니까? 2차는? 못 나온다고 전 봤는데. 못 나온대요? 네, 저는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2차도? 그때 막 그 관중석에서 열심히 응원하는데. 맞아요. 멋있더라. 라모스 멋있어. 그럼요.